쪽으로도 제가 할 수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재혼 가족의 문제도 이제 제가 일부러 재혼 상담은 안 했지만 앞으로 이제 그로 이런 가족의 아이들이 또 놀이치료로 많이 의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혼하기 전에 이제 다뤄야 될 재혼 준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기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혼 후에 이제 생활에 그리고 대처, 경제적인 문제는 양육비, 위자료 이런 것도 있지만 전 부인, 전 남편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뭐 아빠를 만나고 엄마를 만나고 이런 문제, 네, 그리고 이제 돈을 벌어서 남편이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얼마를 쓸 것인가, 뭐 부인이 돈 벌었는데 그 생활비를 돈을 서로 합칠 것인가, 각자 쓸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서로 오픈하고 서로 이렇게 그게 없을 때 그리고 또 남편이 완전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 당신한테 맡길게 이런 부부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재혼에 적응을 하고 잘 살고 살아요. 네. 의사소통 문제는 이제 개방적 의사소통이죠. 숨길 필요가 없이 서로 감정을 이제 의사소통하는 방식이나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 네, 그리고 뭐 또 경청하는 태도라든지 존중감, 역할 감당하는 거, 역할 기대 이런 거를 갖다가 서로 이야기를 해서 네, 그래서 가족 회의가 자주 열려야 돼요. 가족의 구조가 아까 얘기했듯이 네, 하위 체계의 경계 역할, 네, 내 아이, 네 아이를 어디까지 경계를 두고 그리고 개입을 하고 얼마큼 서로 접촉을 할 것인지, 네, 아이들끼리는 얼마큼 접촉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거, 네, 구조가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부모는 복잡해진 생활에 적응하면서 자기네들은 적응할 수 있으면 자녀들도 적응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에 대한 권위를 원부모와 재혼한 부모 중 누가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고요. 형제들의 연령 순위에 따라서 역할과 지위를 재조정해주고 예, 그렇게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그 상담하고 면담한 중에 한 분은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끝까지 살고 있더라고요. 네, 싱글맘 가족. 네, 저는 이제 한 부모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보험 그다음에 공공부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보험에서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 국민연금, 그다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이런 연금법을 통해서 경제적 지원을 이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혼으로 인해서 한부모 가정일 경우는 한부모가 보험에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모부자 가정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따라서 사회보험으로부터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은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조에서는요, 저소득 층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지원과 자활 및 고용지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우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자녀에게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세 이하 지금은 10만 원으로 양육비가 이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육료가. 그리고 고등학생 학용품 연간 5만 원 지급해주고요.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족이 이렇게 세 가족만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수많은 가족에 대한 그 문제점들, 예, 가족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상담이 정말 할 게 정말 많거든요. 예, 그 기독교 사회복지 이제 가족의 실천 방향을 이제 보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이제 뭐 선교 초기에 초기 선교사들은 전도의 목적으로 이제
복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역 사회 내 존재하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 지역 주민들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면 물론 지역 사회 모두가 살기 좋은 복지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이제 이바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도와 자선 활동을 시작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고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면서 국내 각 종교 사회복지 관련 법인 중에 기독교가 251개로 전체의 507개 중에 절반에 가까운 49.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불교가 24.5%, 그리고 천주교는 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이렇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기독교인들이 욕을 이렇게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네, 요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동을 위한, 그 다음에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주민, 요렇게. 그래서 네, 아동복지와 이제 청소년 복지 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책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뒤에를 보면 가정사역 접목을 위한 프로그램 해서 이제 송기론 목사가 이분이 음악 치료를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한번 여기를 갔었거든요. 음악 치료 때문에 이제 실제 음악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가서 하고 악기들을 이제 많이 보고 이제 그것도 집단으로다가 음악 연주하고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왔어요. 이분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준비 과정, 입문 과정, 심화 과정, 양육 과정 이렇게 해서 청소년과 청년과 중장년, 노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은 가정 부흥회, 가정 세미나, 컨설팅, 건강 가정 지수 조사, 그리고 부부 행복 동산, 부부 성장학교, 아버지 학교, 아내 행복 교실. 그래서 부부 행복 동산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성장학교 중급 행복 습관 형성 워크숍을 운영하고요. 기대 관리 워크숍, 119 기도학교, 부모학교. 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패밀리 워크숍을 이제 멘토링 스쿨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보면 오산 침례교회를 한번 볼까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한 교회. 네,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고명진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는 게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우면 누군가가 와서 채울 수 있지만 가족의 빈자리 누구도 채울 수 없다. 이런 뚜렷한 목회 철학으로 가정사역을 접목시켜서 교회 다른 사역들도 무료급식,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나눔과 베품 사역들을 원활하게 이제 이루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도 성도들이 이제 장례만 잘 치러줘도 교회가 부흥하죠. 하나님의 부르심 예배, 천국 환송 예배, 그 다음에 부활 대망 예배 등 장례 용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상주 회원만도 150명 이를 정도로 이들은 전국 어디서나 장례가 나도 함께 이제 참여해서 성도의 이제 그런 힘든 거를 이제 나누고 이렇게 아픔을 돌본다고 해요. 네, 이것이 160 실천 사례가 이게 169페이지네요. 네, 드림교회예요. 낡은 틀 깨고 드림 3개로. 그래서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드림교회, 가정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라는 새로운 꿈을 만들고 황건영 목사에게 있어서 가정 목회는 권위주의의 벽을 허물고 소통을 원활하게 이제 트우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가정과 가정이 닫힌 문을 열고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나아가 목사와 성도들 그들이 자물쇠를 풀고 소통하는 일이 황 목사의 가정 목회가 지향하는 슬로건이죠. 그래서 드림교회 가정 목회는
이제 가족 이기주의와도 떨어져 있고요. 구역제도 대신 도입된 가정교회 체제는 또 하나의 작은 교회를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대가족을 이루는데 이 대가족 속에는 다양한 가족들의 나눔이 일어나고 내 가족이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는 자리가 돼서 공동체의 사귐의 중요성을 중요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 이거 여기 송기론 2010 이분이 이제 2010년도 논문에 이거를 쓰신 것 같아요. 자기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기독교 가족복지 실천의 과정으로서의 가정 문제에 대처할 때는 교회라는 특정 공동체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교회 내적으로는 교육과 친교,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 개발하고요. 가정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교인들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교회 외적으로는 지역 사회 에 있는 취약계층 및 가족 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기도, 상담, 결연 후원, 자원봉사 연계 등 관심과 배려를 갖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이제 교회에서의 가족 실천 사례가 중앙성결교회가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문안교회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게 170페이지. 네. 바람직한 방향을 한번 볼까요? 바람직한 방향 67, PPT 67쪽입니다. 각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가족복지 의식 고취에 대한 중요성. 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은 평생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신학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와 상담은 3종 세트로 가야지만 성공하는 목회가 될 것이다. 불어의 목회는 그게 이제 바로 목회자의 그런 이제 의식이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교회 내 가족복지 실천을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적 자원의 활용. 네. 교회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육시키고, 네, 그 다음에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하고 책임을 지워주고, 그래서 각자 그 일을 본인들이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네, 책임진 분들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성장학교, 라든지, 그래서 교회에 이제 광고가 나가고, 그리고 지역사회도 광고가 나가서 모이면 그분들을 10회기에서 12회기 집단 상담하고, 그럼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해본 결과 무엇이 보완될 점인지 이런 걸 갖다 계속 찾아 나가고,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야 되겠죠. 재정의 구조개혁과 자원의 활용 개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주의를 정해서 이때 모인 헌금을 갖다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며 모인 헌금의 일부를 불우이웃돕기나 사회복지비로 책정함으로써 단순 자선 구제 같은 일시적인 물질 제공보다는 처우와 가치적인 접근과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관계되는 심리 정서, 이런 지원의 예산이 투자가 돼야지만, 투입이 돼야지만 그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이게 복지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훨씬 더 그 좋은 그런 이제 사랑받음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또한 교회의 부대 시설을 개방해서 지역과 가족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된다. 정말 지역사회에 학교와 교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다 꽁꽁 잠가놨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후속 처리를 누가 할 것인가, 사용하고 난 후속 처리 문제가 아마 가장 책임자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그 문제에 대한 이제 골치 아픔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개방을 안 하는데, 정말 교회가 일을 하려고 맘먹으면 그 교회 자체에 있는 교회 1층, 2층, 3층, 4층 다 주중에는 비어 있다시피 하잖아요. 카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지났을 때 어떻게 이제 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셔서 일을 하실지. 네. 저 하다 보면 가족복지는 네. 뭐 다 들어가죠. 아동, 청소년, 네. 청년 다 들어가죠. 네, 중년기, 노년기까지 완전히 포괄적인 사회복지가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복지는 다음 학기에도 혹시 가족 상담이 개설이 되면 여러분들이 꼭 이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들리고 또 아는 만큼 네, 보이죠. 그렇게 이렇게 가족에 대한 그 상담과 치료적인 개입이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속에서 우리 학생 중에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노인의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